잘 들어. 그건 나도 문제가 아냐.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솔직히 말하자면 차라리 운전대를 못 잡던 어릴 때가 더 좋았었던 것 같아. 그때는 함께 온 세상을 거닌 친구가 있었으니,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에 수많은 조명들이 날 빠르게 번갈아가며 비추고 있지만 난 아직 초짜란 말이야.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잠시 후 럭키 주가 1.22 방송됩니다. 여기는 미에이TV 유재영의 텔레비전입니다. 할아버지가 또 맛있는 생각을 하시는군요. 치킨 다리살을 통째로 그릴에 직접 구워 담백합니다. KFC 치킨 그릴 버거. 치킨 버거는 역시 KFC. KFC 치킨 그릴 버거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4월 13일 럭키 주가 1.20입니다. 코스피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결렬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하락 마감했으나 장 초반 2% 넘게 밀렸던 지수는 장중 낙폭을 줄여서 5,800선을 지켰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50.25포인트 떨어진 5,808.62에 거래를 마감했으며, 지수는 전장 대비 121.59포인트 내린 5,730.28을 출발하여 5,730.23까지 내렸지만 점차 하락폭을 좁혀 나갔습니다. 또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보다 6.8원 오른 1,489.3원을 나타냈습니다. 또 유가 증권 시장에서 외공기관 기관이 각각 4,497억 원, 7,059억 원을 순매도했으며 개인은 나홀로 7,473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하단을 바쳤습니다. 또 외국인은 코스피 200 선물시장에서도 3,630억 원 매도 우위였으며,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미란 종전 협상 경계심에 세대 주가 지수가 혼주로 마감한 가운데, 또 지난 10일쯤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시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269.23포인트 내린 47,916.57을 마감했으며,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7.77포인트 밀린 6,816.89, 또 나스닥 종합지수는 80.48포인트 오른 22,902.89에 장을 마쳤습니다.
또 미국과 이란의 첫 대면 종전 협상 앞두고 관망세가 나타난 가운데 양측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한 후 급 반등한 데 따른 차익 실현 욕구도 반영됐으며 첫 종전 협상은 또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와 이란 핵 문제 등을 둘러싼 이견 속에 결렬됐으며 또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서 미국 대표단을 이끈 JD 벤스 미국 부통령은 파키스탄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전쯤 이슬라마바드 세레나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란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합의 없이 미국으로 귀환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국내 증시가 미이란 종전 협상 결렬에 따른 불안감으로 하락했지만 장중 일부 주도주가 반등하며 낙폭을 축소했으며 삼천전자는 2.43% 밀린 20만 1,000원에 장을 마쳤지만 SK 하이닉스는 하락 출발로 상승 전환하여 1.27% 오른 104만 원에 거래를 종료했습니다.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SK 스퀘어는 올랐으며 현대차, LG에너지 솔루션, 상선 바이오직스는 내렸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조기목재, 금속, 의료정밀 긴기 등이 상승했고 전기, 가스, 유통, 운송, 창고 등은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대신증권 소속 이겸희 연구원이 미이란 협상 결렬에 단기 변동성을 경계하는 흐름이 나타냈다면서 코스피가 5,800선을 넘나들며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6.21포인트 상승한 1099.84로 장을 끝냈으며 지수는 전장 대비 16.78포인트 내림 1076.85로 시작했지만 빠르게 회복하며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외개인이 2,635억 원을 순매수한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485억 원, 929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또 삼천당 제약, HLB, 이오테크닉스는 상승했으며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또 에테오젠은 떨어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근 주민 15명의 부상과 아파트 단지 유리창 등 재산 피해를 유발했던 청주 복명동 식당가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관계기관이 합동 감식을 벌였지만 이렇다 할 가스 누출 원인은 특정하지 못했으며 소방당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가스안전공사 등이 진행한 합동 감식에서는 180kg짜리 LP 가스통에서 누출이 발생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가스통을 밸브가 열린 채 성에가 끼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나 가스 호스 중간 밸브는 폭발로 유실되어 잠금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하구의 밸브는 잠겨져 있던 상태였으며 가스안전공사는 호스 자체 결함으로 누출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호스에 대한 정밀 감정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업주 A씨가 경찰과 소방당국에 전날 저녁까지 정상적으로 영업을 마치고 퇴근했는데도 왜 사고가 난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 조만간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여 가스안전관리 시트를 조사하고 또 LP가스공사 시공업체를 상대로도 불실 시공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또 충남 계동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교사를 흉기로 찌르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며 또 이날 아침쯤 이 학교 교장실에서 고3 A군이 30대 남성 교사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뒤 학교 밖으로 도주했습니다. 학교 측 신고를 받은 경찰은 A군이 112를 통해서 자수하자 그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으며 교사 B씨는 턱과 어깨 죽지 등을 다치며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받은 가운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A군은 이날 학교에 찾아와서 교장을 통해 B씨와의 면담을 요청했고 B씨는 이를 수락했으나 교장실에 모인 이들이 대할 수 있도록 교장이 자리를 피해준 틈을 타 A군은 미리 챙겨간 흉기로 범행했습니다. 또 흉기를 집에서 갖고 나와서 교복 바지 주머니에 숨긴 뒤 교장실로 향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A씨는 지난 6일부터
충남 천안에 있는 대한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는 중인 가운데 어저쯤 계룡역까지 이동했지만 대한학교 가지 않고 곧장 이 학교를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씨는 A군이 중학생 시절 학생부장을 맡아서 A군을 지도했던 적이 있었으며 지난달 1일쯤 이 고등학교로 근무지를 옮긴 가운데 B씨는 해당 교구에서 A군의 담임교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학생 시절을 지도했던 것을 놓고 A군이 불만을 풀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 A군은 지난달 3일 개학 이후 다시 B씨를 마주치게 되자 고통을 호소한 가운데 등교를 거부해왔으며 A군과 학부모의 사과 요청에 따라 B씨는 사과 편지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학교 측은 A군 부모에게 대한학교 등교를 제시했으나 A군은 등교 일주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또 교육당국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 교권보호위원회 등에 회부될 만한 충돌은 전혀 없었다며 조사가 진행되야겠으나 평소 B씨의 학생지도 과정에 문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학생과 교사의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며 조사 후 적용 혐의가 명확해지면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현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이 최수근 상병 순직 당시 소속 부대 최상급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23년 7월 19일 최상병 순직 사고가 발생한 지 1000일 만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 진술에서 최상병 순직에 대한 지휘, 도덕적 책임은 통감하나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죄를 범하진 않았다고 항변했으며 특검팀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의 심리를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 3명령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수해 현장에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 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 6개월, 유용민 전 포 7대대장에게는 금고 1년 6개월, 또 장모 전 포 7대대 본부중대장에 대해서는 금고 1년을 구형했으며 또 특검팀이 이 사건은 사단장, 여단장 등 지휘관들의 공동 과실로 20살 군인이 목숨을 잃고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사안이라면서 지휘관들은 위험을 예견하고 안전하게 임무가 수행돼도 조치할 책임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안전보다 적극적 공세적 수색을 강조하면서 포병대들을 특정해 반복 질책하면서도 결정적 영향이 미쳤다며 언론 보도를 보고 수중수색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묵인이나 방치했고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작전 통제권 이관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현장에 임 전 사단장이 등장하여 하나의 작전 지역에 호랑이가 2마리, 태양이 2개 이상이 벌어졌다면서 철수 지침을 내렸는데도 수색 강하게 한 것이 그 결과라고 했으며 군 특유의 명령, 복종 구조에 따라 지휘관으로서 권한이 막강한 점, 그런데도 임 전 사단장이 법적 책임을 부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하급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점을 들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고도 짚었습니다. 또 특검팀이 구형 의견 말미에 오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00일이 되는 날로 해병대 수사단, 경북경찰청, 대구지검, 해병특검이 수사하여 오늘 변경이 종결됐다며 1000일이 걸렸다는 사실 자체로 우리 사회와 군에 남긴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말해준다고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 진술에서 아들을 잃은 최해변 부모님의 큰 슬픔은 그 어느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겠으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 분들께 진심을 담아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 전한다고 했으나 군대 생활 38년 명예를 걸고 지휘관으로서의 지휘 책임이나 도덕적 책임은 통감하나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으며 그는 발언 도중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또 변호인은 피고인은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최 전 대대장에게 허리까지 들어가서 수색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작전 통제권 침해는 구체적인 특정 사항에 대한 명령이 있어야 하나 임 전 사단장은 포괄적인 지휘를 했을 뿐 구체적 명령을 한 바 없다고 변론했으며 또 수중수변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수색 지시를 하다른 등 안전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는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 측도 사과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최삼병이 속했던 포 7대대 본부중대 직곡상관이었던 이전 대대장과 장전 중대재만이 사고의 책임을 인정했으며 또 재판부는 내달 8일을 선고기로 지정한 가운데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해병특검 출범 후 처음으로 재판을 넘긴 1호 기소 사건입니다. 또 임 전 사단장은 23년 7월 19일쯤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최삼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으며 또 특검팀이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 심의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했으며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고 하는 등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각종 지시를 내렸다고 봤습니다. 또 임 전 사단장에게는 당시 작전 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지도 수색 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또 이날 오전 최삼병의 어머니는 법정에 출석하여 아들이 하늘의 별이 된 후 부부도 함께 죽은 사람처럼 살았다며 임 전 사단장이 정말 밉다. 어떻게 그런 것을 수색하게 했는지 정말 원망스럽다고 의문을 토했으며 또 책임지지 않는다면 저희들 2번 죽이는 것이라며 재판부에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수해 복구 현장에 투입됐다가 다친 장병 이모 씨도 반드시 처벌돼야 하는 건 사단장이라고 지목한 가운데 이 씨는 사고 이후 현재까지 상담 치료를 받는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날씨 소식입니다. 얇은 매트도 거추장스러운 초이 오는 날씨가 내일도 이어지며 경비 가평군 천평면 천평리에서의 기온이 3시쯤 30도 육박하는 29.7도까지 오는 등 내륙을 중심으로 초여름처럼 더웠습니다. 경남 기내는 한낮 기온이 28.8도까지 오랐는데 이는 이 지역에서 2008년 2월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4월 중순 최고 기온에 해당하며 같은 경남 통영에서도 기상 관측 시작한 이래 4월 중순 최고 기온 신기록을 세워졌습니다. 1904년 4월 기상 관측이 시작된 부산에서는 4월 중순 기온 3위, 1939년 5월 시작된 광주에서는 4위 기록이 바뀌었으며 서울은 낮 최고 기온이 27.3도였는데 이는 평년 이날 최고 기온을 10도나 웃돌았습니다. 돌연 찾아온 더위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고기압 영향권을 놓여서 하늘이 맑아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나타났으며 내일도 기온 분포가 이날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적으로 7에서 12, 낮 최고 기온은 15에서 28도일 것으로 예상되며 강원 영도는 제외한 중부지방과 후남 내륙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를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을 보면 서울이 12에서 27, 인천 12에서 25, 대전 11에서 26, 광주 12에서 26, 대구 9에서 20, 울산 11에서 19, 부산은 12에서 19입니다. 또 경기 동두천, 연천, 남양주 등의 낮 기온이 28도까지 상승하며 봄철 건조하고 맑은 날 특징 중 하나가 큰 일교차인데 내일은 내륙의 중심으로 낮과 밤 기온차가 15도 안팎에 달할 전망이며 또 한편적으로 제주와 남해안에는 비가 내리며 제주 남쪽 해상에 저기압이 지나가섭니다. 제주는 내일 새벽부터 모레 오전까지, 전남 해안과 경남 남해안에는 내일 오후부터 밤까지 가끔 비가 내리며 강수량은 제주는 5에서 30, 남해안에는 5 미만으로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남해 서부 동쪽 먼바다와 남해 동부 안쪽 먼바다, 제주 동부 앞바다, 제주 남동쪽 안쪽 먼바다에는 내일 오후부터 모레까지 바람이 시속 30에서 50으로 세게 불며 물결은 1.5에서 3m로 높게 일며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이상으로 럭키 뉴스를 마칩니다. 저는 5분 뒤에 럭키도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레이드 네, 4월 13일 럭키 주가 1일씩 이어갑니다. 네, 지금부터는 럭키도로 진행합니다. 진행하기 앞서서 어떻게 하는지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저희는 1에서 20까지의 숫자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개씩 추첨을 하는데요. 그 결과를 1등과 2등 보너스로 나눠서 추첨을 진행합니다. 일단 추첨은 계산식으로 진행하고요. 먼저 1등은 오늘의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량과 거래대금 4개를 다 더해서 200으로 나눈 후 소수점 제거하고 20씩 나눠 빼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수가 나오는데요. 그 나머지 수를 오늘의 당첨 숫자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2등 보너스도 동일하지만 대신 코스피 200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6개를 다 합하게 되고요. 6개를 합한 후 또 200으로 나누고 소수점 제거하고 20씩 나눠 빼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2등 보너스에 대한 나머지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를 2등 보너스로 당첨시킵니다. 따라서 잠시 후에는 1등과 2등 보너스에 대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오니 오늘 결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벤트는 설명이 길어진다는 이유로 생략합니다. 네, 자세한 예측 내용은 저희 채널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개 전해드렸고요. 이제 이어서 오늘의 우리 운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세의 총운은 철중쟁쟁입니다. 운은 매우 상승기이지만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하는 오늘이며 어떤 일이 시작했을 때 그에 대한 마무리가 깔끔해야 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며 당신의 능력이 워낙 좋다 보니 주변에선 당신의 능력을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만은 금물이면 이럴 때일수록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모든 상을 받아들이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점만 명심하면 운수 좋은 날입니다. 이어서 애정은입니다. 아직 진정 행복이라는 단어의 뜻을 몸으로 느끼지 못했던 사람에게 말로만 듣던 그 행복이 직접 곁으로 찾아가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아니며 연인과 약간의 긴장감이 도는 기운이 있긴 하나 그 정도는 기본적인 애정과 사랑만 갖고 있다면 애교로 봐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당신은 이런 행복한 순간에 영원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실 것이며 지금의 행복을 그냥 그대로 느끼시면 될 겁니다. 현재에 충실해 보도록 합니다. 네, 다음은 금전운입니다. 기존의 안정적인 수입은 계속 이어져 갈 것이며 이외에 의외의 곳에서 생각지 못한 부수입이 생기니 기분 좋은 하루가 되는 것은 물론 실제로 얻게 되는 경제적인 수익도 많을 것으로 보이는 하루입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순간이며 평소 마음에 들었던 물건 한두 개 싸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처 쇼핑몰이나 인터넷을 잘 돌아다니다 보면 갖고 싶었던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재물이 당신을 따르는 하루입니다. 네, 계속해서 직장운입니다. 느리게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당신에게 많은 이로움을 안겨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하루이며 상사로부터 무언가를 지시받았을 때 빠르게 진행하다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소 늦더라도 천천히 진행해야 실수가 없고 향후 이를 믿고 맡길만 하다간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보다 느리나 벤트 넘는 방식이 득이 됩니다. 생각보다 중요한 기회일 수 있으니 이 시기엔 개인적인 일들은 살짝 미뤄 놓도록 합니다.
네, 다음으로 학업과 성적은입니다. 시험을 치를 일이 있다면 평소 성적보다 조금 높여 응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위 찍기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날이니 잘 보드도 문제가 났다면 두말할 것이 직감을 믿고 운이 좋다 한들 노력이 없다면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당신의 모습에 운이 따라서 평소보다 높은 점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자신의 실력을 믿으며 당신의 잠재력이 발휘되면 평소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신감을 잃지 않는 것이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운입니다. 전체적으로 기운의 흐름이 매우 활발하게 순환하면서 몸의 화력을 깃들게 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신체 끓이지 않는 화력의 샘솟으며 신체의 흐름 또한 상승선을 타게 될 겁니다. 평소에 미뤄뒀던 체력 소모가 과다히 있다면 오늘 처리해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운세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바로 추첨을 시작할 건데요. 추첨하기 전에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위가 달라집니다. 일단 단위가 달라지는데요. 일단 거래량부터 살펴보자면 거래량은 천주 단위로 되어 있으나 우리는 만주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맨 오른쪽에 있는 숫자 1개가 빠집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같은 경우도 100만원 단위로 되어 있으나 우리는 억원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맨 오른쪽에 있는 숫자 2개가 빠집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코스피의 거래량부터 차례대로 전해드리니까요. 오늘 결과에 많은 당첨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4월 13일 럭키주가 1일씩 추첨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거래량부터 이제 시작하겠고요. 먼저 코스피의 거래량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거래량은 10만 8,321만 주입니다. 자, 다음으로 코스피의 거래 대금입니다.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 21만 4,565억 원입니다. 이제 이어서 코스닥의 거래량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량 12만 8,299만 주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의 거래 대금입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 11만 7,891억 원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오늘의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코스피의 거래량 10만 8,321만 주이고 대금은 21만 4,565억 원입니다. 또 코스닥의 거래량 12만 8,299만 주고 거래 대금은 12만 7,891억 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개를 다 더할 건데요. 4개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계산이 끝나는 대로 바로 발표할 거니까요. 계산이 끝날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4개 다 더한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4개 다 합한 결과 56만 9,076입니다. 56만 9,076입니다. 이렇게 됐는데요.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200으로 나눕니다. 200으로 나누면 몇이 될까요? 2845.38입니다. 하지만 먼저 20을 넘쳤기 때문에
20을 몇 번씩 빼냐면 142번 뺍니다. 142 곱하기 20은 2840, 즉 2840을 뺍니다. 이렇게 되면 5.38인데 그런데 또 소수점이 붙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수점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소수점을 제거하면 몇이 될까요? 그러면 오늘의 당첨 숫자는 바로 5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당첨 숫자는 5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당첨 숫자는 5층이 됐습니다. 5층 맞춰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2등 보너스에 대한 추첨을 시작하게 되는데 2등 보너스는 코스피 200에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추가됩니다. 이제 2등 보너스에 대한 추첨도 시작되니 2등 보너스도 많은 당첨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등 보너스에 대한 추첨을 시작하겠고요. 먼저 2등 보너스의 거래량부터 살펴봅니다. 오늘 2등 보너스의 거래량은 14,646만 주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2등 보너스의 대금입니다. 2등 보너스 대금은 16만 8,049입니다. 다시 한 번 더 2등 보너스 결과 알려드립니다. 거래량은 14,646만 주고 거래 대금은 16만 8,049억 원입니다. 자, 이제 6개를 다 더하면 얼마가 될지 이것도 저희가 계산해 드릴 텐데 이것도 끝나는데도 즉시 알려드립니다. 그때까지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등 보너스까지 합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등 보너스까지 합한 결과는 75만 1771입니다. 75만 1771이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 건지 알려드리면 우선 200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한다면 3758.855입니다. 그런데 먼저 20을 넘겼기 때문에 20을 몇 번씩 빼냐면 187번 뺍니다. 그럼 180 곱하기 20은 3740, 즉 3740을 뺍니다. 그러므로 그 값에 3740을 빼면 몇이 될까요? 18.855입니다. 그런데 또 소수점이 붙여 있기 때문에 소수점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수점까지 제거하면 2등 보너스의 당첨 숫자는 18층입니다. 이렇게 해서 2등 보너스의 당첨 숫자는 18층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첨이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의 추첨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당첨 숫자입니다. 1등은 5층이고 2등 보너스는 18층입니다. 이렇게 해서 5층과 18층 맞춰주신 분들께 모두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럭키조카 1위 10을 마칩니다. 저는 내일 저녁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